어서 오세요. 오늘의 영화를 처방해 드립니다. 시네마약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탱이가 가장 뜨거운 냉정함이 필요할 때 처방하는 영화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약사 픽사를 끝까지 파본 탱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들을 끝까지 파헤쳐본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패촐트 감독에 대해 끝까지 파헤쳐본 하라입니다. 네, 묘하게 겹치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패초드 감독에 대해서 끝까지 파헤쳐 보신 하라님께서 줄거리 소개해 주세요. 미국의 3대 유력 일간지 중 하나인 보스턴 글로브에서 부정 비밀 탐사 보도를 맡고 있는 스포트라이트 팀. 새로운 편집장 마티 베러는 첫 회의부터 가톨릭 사제의 아동 성추행 사건을 취재할 것을 지시합니다. 가톨릭 신자 비율이 높은 보스턴 지역사회의 특성상 가톨릭 교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꺼려지는 분위기임에도 스포트라이트 팀원인 로비, 마이클, 사샤 그리고 맷은 신중하고 끈질긴 탐사를 이어가고 범죄의 규모와 교단의 조직적인 은폐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종교 공동체의 성범죄와 그 은폐를 조심스럽지만 진중하게 파헤치는 언론인들의 모습에서 전율을 느끼게 하는 깔끔한 저널리즘 영화죠. 토마스 메카시 감독의 2015년 작품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약간 라디오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약간 필름클럽 듣는 줄 알았네요. 오늘의 약사는 왜 스포트라이트를 처방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는 진단 타임 시간입니다. 사실 이 영화를 제가 고른 건 아니죠. 네, 저도 언급을 좀 했지만 네. 하라님이 얘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사실 되게 이 영화가 만년 후보긴 했어요. 맞아요. 사실 그 두 분 안 계실 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영화고 그래서 조금 이 영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저희 멤버 중에 하고 싶어했던 멤버가 한 명 있었어가지고 아 그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많이 얘기가 나온 영화고 사실 뭐 아카데미 수상작으로도 네. 사실 워낙 맞아요. 유명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영화인데 하나님은 뭐 요 영화를 좀 요때 하고 싶은 이유가 있으셨나요? 뭐 시기상으로 지금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저도 항상 네. 뭔가 시네마에서 하면 진짜 좋겠다. 정말 시네마에 잘 맞아. 근데 또 우리 그런 영화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네. 항상 리스트에 있는데 여기 저희 맞아요. 위시에 있었죠. 네. 네. 되게 오래 있었고 그래서 항상 생각을 했는데 네. 뭔가 이번에 다른 영화들이 특별하게 뭐 시기적으로 이 영화를 꼭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아서 좀 오래된 위시를 하나씩 청산해 맞아요, 맞아요. 해보자 맞아요. 이런 약간 생각에 묵은짐 같은 네. 느낌이었죠. 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되게 여러 번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되게 술술 봐지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정말 그러니까 진짜 네. 진짜 그런 영화예요. 주제가 묵직한 것과는 별개로 되게 네. 여러 번 집중해서 중간에 막 방해받지 않고도 쭉 그러니까요.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정말 생각이 재밌는 들어서. 영화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주제는 무겁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네, 네, 네. 네.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영화를 전 극장에서 개봉했을 때 봤었고요. 오. 그리고 나서 제가 모임 그 학교 다닐 때 모임 하던 게 있었어요. 이렇게 강의실 하나 빌려가지고 영화를 보는 모임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도 한번 틀었었고.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가 되게 좋았어가지고 그게 되게 기억에 남을 정도로. 근데 그 뒤로 다시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러다가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뭐 수업을 들으면서 네. 그 수업에서 무슨 어떤 작품 골라서 분석해야 되는 자기 레퍼런스 삼아야 되는 걸 분석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었어서 그 과제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그렇게 봤었고 네. 그리고 나서 또 한참을 잊어먹었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셔가지고 아 그러면 하자. 그래서 사실은 뭐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영화를 좀 피하고 싶긴 했어요. 정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로봇 드림 때랑 좀 비슷한데요. 이 영화가 너무 저한테 커서 약간 다루기 무서운 느낌이에요. 아, 좀 부담스러운 영화다. 약간 이 영화랑 반대로 얘기하면 좀 신성시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저한테. 정말요? 약간 그래서 이 영화를 내가 말로 떠드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네. 고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가 뭐 그냥 다 좋자고 얘기하는 거고 뭐 네. 즐기면서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는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1시간 동안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누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신성모독 여기 너무 천만에요. 띄워주시는 거. 그 필사비아노 그 여기 나왔던 그 모임 이름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근데 그런 느낌이 그래도 좀 덜했거든요. 그 영화를 저희가 고를 때는. 근데 제가 그저께 봤는데 되게 새벽에 봤어요. 새벽에 봐서 그랬던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이거 하기 싫다. 약간 좀 다음 주 하자 그럴까? 약간 이런 생각이 회피하고 싶었던 거죠. 회피하고 싶었던 거. 아니면 준비를 해야 되면 정말 많이 준비를 해서 네.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진짜 로봇 드림 때랑 좀 비슷한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TMI이긴 한데 네. 약간 박평식 평론가 빙이 돼가지고 네. 그 왓챠피디아에 만점 준 영화 하나도 없거든요. 오. 지금도 없어요. 네, 오. 그러니까 4.5점이 저한테 최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미래를 위해서 남겨두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 정말 5점을 주기에는 맞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저께 새벽에 보면서 한 영화를 주면 이 영화 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 정말요? 정도로 정말 완성도가 높은 영화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 되게 오늘 녹음 경건했어요. 그렇죠. 대단하네요. 첫 5점짜리 그러니까. 영화를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하나님이 그 저기 추락의 해부 얘기하실 때 그런 네, 느낌처럼 네. 저한테는 뭐 제 취향일 수도 있고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역대급으로 제가 버벅이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고 약간 저가 막 대본을 쓰는데 막 안 써지더라고요. 원래는 되게 딱 생각만 정리하면 되게 술술 써지는 편이거든요. 네. 쭉 써서 그냥 올리는 편인데 오늘은 좀 버거웠던 느낌이 없지 않아. 하필 또 진행이어가지고 좀 그러니까 버거운. 오히려 진행이 나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얘기 듣고 그렇게 해도 되니까 뭐 오늘 두 분이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도 되게 궁금하고 사실 다른 멤버들도 되게 궁금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저도 멤버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간 저희 7명이 다 같이 방송을 해보고 싶은 영화 중에 약간 하나여서. 괴물 느낌인 거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많은 인원에서. 맞아요. 네, 근데 다 다른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때 네, 제가 네. 없었지만. 네네. 이 사람들이 참 좋아할 만한 영화예요. 이거.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저희 취향이죠. 네, 너무너무 그런 영화라. 네, 그래서 아마 저희 이 취향하고 좀 싱크가 맞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아마 이 영화를 안 보셨다면 되게 좋아하시지 않을까. 아니면 맞아요. 이 영화 방송하신다고 하실 때 되게 반가워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저도 엄청 오랜만에 봤거든요, 이 영화. 네. 저도 아마 개봉했을 때 그 직전에 한번 봤을 거예요. 음. 근데 학생이었을 때인데 그때 보고 지금 또 봤는데 너무 좋다. 근데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영화. 밤에 혼자 보고 와 진짜 좋다 이 생각 정말 많이 했고요. 네. 간만에 되게 오랜만에 네. 좋은 영화를 봤다 싶었어요. 네, 그렇죠. 이런 사실 최근에 본 영화들 중에서 네. 정말 충족되는 영화 이런 거는 잘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말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던 영화였어가지고 맞아요. 그 좋다는 약간 느낌만 남아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있다가 오랜만에 보니까 집중해서 보니까 되게 엄청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왓챠피디아 별점 네. 이제 얼마 줬는지 확인했는데 네. 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길래 조금 올렸어요. 약간 상위 평가로 네, 올라갔군요. 네, 네. 조금 올리고. 네. 제 평가 같군요. 좋네요. 맞아요. 저희 채널이 최근에 네. 뭐 사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네. 좀 가벼운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고 더 즐거운 분위기의 녹음들이 많아진 것 약간 같아서 저희가 좀 그런 지향점이 네, 있었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존 오브 인터레스트 이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비슷하네요. 이후로 좀 뭔가 딥하게 들어갈 수 있는 영화를 하고 싶긴 했어요. 그러니까요. 참 제가 최근에 그 애프터선 녹음을 다시 들었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네, 그냥 어쩌다 들어도 너무 웃겼던 게 다들 5분마다 한숨 쉬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진짜 많네요. 그날. 감정에 빠져가지고 다들 말할 생각을 맞아요, 못 하고. 맞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맞아요. 진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좀 반대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드네요. 네, 제가 처방을 한 게 가장 뜨거운 냉정함이 필요할 때 처방하는 영화라고 했는데요. 이 영화를 좀 생각을 보고 나서 바로 그냥 떠오른 단어가 이 영화랑 정말 손톱만큼도 관련이 없지만 그 열정과 냉정 사이라는 그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 책의 제목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이 온도감이라는 게 맞네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고, 저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여태까지 보면서 한 번도 감정적으로 움직였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되게 너무 좋았지. 되게 차갑게 이성적으로 이 영화를 봤었지 한 번도 이렇게 감정선으로 읽진 않았는데 요번에는 한번 그렇게 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럴 때 너무 그것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영화는 도대체 선생님 어디까지 생각하신 겁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하기에는 또 그 영화가 있고 작품이 있어서 저희가 또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한번 해보자고 그랬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쓰긴 그래서 가장 뜨거운 냉정함이라는 단어를 좀 수식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처방을 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화는 대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약 안내 시간입니다. 저희가 뽑은 키워드는 권력이 가린 것과 언론이 드러낸 것, 사건을 대하는 태도, 중심에 두고 있지 않지만 빛나는 캐릭터와 연기, 여러 번 완성되는 영화입니다.
자 이게 아무래도 이 영화가 뭐 광고 카피도 그랬고 네. 네. 이처럼 소소한 것들을 맞아요. 하고 비슷하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참 좀 그런 게 그 저희 들으시는 분들 중에 카톨릭이 있으실 텐데 네, 네. 저희가 그렇게 의도하고 고른 건 아니고요. 그런 네. 영화들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도 가톨릭입니다. 네. 또 그런 제가 이거 하자 했어요. 네, 정말 오늘 부활절인데요. 이렇게. 맞아. 아, 그러네요. 네, 언홀리하게 아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카톨릭에 대한 사건을 다룬 영화가 너무 완성도가 둘 다 높았어가지고 맞아요.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뭐 사실 그렇다고 다른 종교들도 문제가 없는 건 사실 그럼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닌데 맞아요. 좀 뒤로 떨어져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문제가 그래도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 사건 맞아요. 소앗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그냥 하고 지나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네. 네, 어떠셨을까요? 이 사건에 대한 저도 이 사건을 이 영화를 보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 영화가 제가 알기로 15년인가 16년이거든요. 네. 제가 그때 당시 쓰고 있는 폰이 진짜 느렸어요. 음,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네. 나오자마자 그리고 또 저도 학생 때여가지고 네. 데이터도 없는데 너무 궁금해서 바로 검색하면서 나왔거든요. 막 근데 그때는 막 구글 번역기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또 한국 자료는 잘 안 나오길래 네. 막 영어 사이트 들어가서 막 보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떠셨을까요? 이 사건은 알고 계셨어요 혹시? 그러니까 이 보스턴 글로브에서 보도한 사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대거 뭔가 보도가 됐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교회 내에서 종교 개혁 이후에 가장 또 많은 신자들이 냉담자가 되기도 했고 등을 돌리기도 했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다. 그런 시기였다라는 느낌만 가지고 있었고요. 저도 잘은 몰라서. 네. 저도 이 영화를 보고 이렇게 보스턴 글로브가 시작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근데 사실 이게 문제가 이처럼 사소한 것들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아까 줄거리 네네. 소개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 천주교 교회 교단은 가장 역사적으로 전통을 가지고 있고 보수적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정통성이나 역사성을 좋게 말하면 그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그쵸, 평가를 그쵸. 할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한없이 나쁘게 말할 수 있는 게 맞아요. 그 안에 폐쇄성도 있고 가부장적인 면모들 또 보신주의적인 거 이 가톨릭 행정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국가처럼 움직이거든요. 그쵸, 바티칸을 그쵸. 중심으로 콘클라베를 보면 아시는 것처럼 네. 저희가 아주 똑똑히 봤죠. 네네. 그래서 거의 공무원이나 군대 조직과 유사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고요. 그만큼 폐쇄적이고 조직의 성향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장 안 좋게 작용한 케이스가 아닌가. 그게 최악으로 치닫은 어떤 케이스가 아닌가. 그쵸. 덮고 시시하는 거. 음.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봤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종교 집단에서 이런 일들이 조직적으로 일어났다는 네. 게 너무 큰 모순이잖아요. 이게 무슨 뭐 그런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집단이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나쁜 사람들이구나 생각을 하는데 종교 집단이란 말이죠. 지향하는 지점이 맞아요. 너무 반대니까. 네, 말하는 거랑 행동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더 충격을 받았을 것 같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천주교 내에 성범죄자가 유난히 많다거나 아니면 범죄자나 뭐 잘못된 성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을 사제로 기용하는 비율이 특별히 많은 것은 그런 유의미한 통계적 관계는 저는 못 찾았다고 알고 있어요. 네네네, 저도 그렇게 알고 네,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교단 차원에서 문제를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네. 은폐를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사실 여기서 마틴이 그때 이제 중간에 그 50명까지 확인했을 때, 네. 70명까지 확인 못하고 50명까지 확인했을 때 이제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저는 그냥 뭐 농담 삼아 얘기를 하면 이제는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으로 바뀌었죠 신방과가. 네. 근데 아마 1학년들 수업에서 이 영화 얘기가 반드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탐사보도 관련된 네. 수업에서는 반드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교재 같은 그쵸. 그런 영화예요. 맞아요. 네, 정말 근데 그 너무 재밌어 교재가. 그게 좀 이상한 거긴 맞아요. 한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참 되게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 너무 와닿게 표현이 됐고 맞아요. 거기서 마틴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50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그거를 감췄던 네. 권력에 시스템. 대해서 얘기를 추기경으로 해라. 올라가야 되고 추기경 뒤에 결국은 이 전체적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 50명에 갇혀서 그냥 이 지역의 보도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그쵸, 뭐 이런 그쵸. 취지였죠. 맞아요. 그래서 국가 수준 행정 시스템을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국가와 비슷한 규모를 가진 어쩌면 더 큰 규모를 가진 조직에서 은폐를 이렇게 했다는 거는 사실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사건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더 이제 화가 나는 거는 이게 그 피해자들의 진술을 들으면 알 수가 있는데 네. 부모가 이혼을 했다거나 가난하다거나 성 정체성에 뭔가 사회의 용납을 받지 못해서 막 그것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어쨌든 방황한다고 하는 그런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루밍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를 이용하고 거기서 영화에서 나온 표현이 이제 진짜 중요한 사람이 됐다는 그 기분을 느끼게 한 다음에 그렇죠. 그런 짓을 저지른다는 진짜 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그 신뢰를 기반으로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고 정말 발각되면 그리고 다른 교구나 본당으로 그냥 그쵸. 옮겨가. 그러니까 그게 그냥 계속 너무 큰 사이클이었다는 얘기고 영화 맨 처음 시작에 67년인가요? 그때 그쵸. 이제 사건 은폐되는 과정을 그걸 보여주잖아요. 네. 네. 그걸 보면 그냥 또 우리나라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천주교가 들어온 과정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 독특한 거로 알고 그쵸. 있어서 그쵸. 밖에부터 사실 맞아요. 시작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역성이 강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네. 예를 들어서 선교로 시작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쵸, 종교 그쵸. 단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은폐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그 보스턴이잖아요, 지역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하버드 네. 그 홍보팀장이 와서 개입을 하고 그걸 저 사람은 왜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샤사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영화라는 게 뭘까라는 네. 생각을 오늘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좋은 영화는 그 사람의 어떤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몇 번을 봤는데도 네. 요번에도 보고 나서 제가 보스턴을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막 맞아요. 영어 위키로 보면서 보스턴이 도대체 무슨 지역이길래 근데 저도 이제 요번에 검색하면서 봤는데 이제 그 롱아일랜드 지역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그 몇 개 주를 묶어서 미국 동부 지역 네. 미국 동부 지역의 그 주들을 이제 묶어서 롱아일랜드 지역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말 그대로 아일랜드 맞아요. 사람들의 이주 비율이 높았고 네. 그 대기근 때 네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저소송도 했지만 네, 그쵸. 이제 거기서 그런 나쁜 관습까지도 들어온 거죠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실제로 그 주들이 다 카톨릭 비율이 미국 내에서 제일 높은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내에서 개신교랑 카톨릭 비율이 비슷한 곳이 별로 없대요. 저는 그것도 좀 놀랐는데 그렇게 롱아일랜드 지역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무래도 하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영화랑 똑같이 네. 이제 그 지역 안에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학교 여기서도 이제 학교가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이게 학교가 보통은 우리나라는 사실 사단법인이 네. 그냥 교육법인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당이나 교구가 관리하는 맞아요. 학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힘을 뻗쳐 나가는 거죠. 네. 그 여기서 그 자선위원회 맞아요. 그 행사 나오잖아요. 그 행사 크기만 봐도 그게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되게 표현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적당한데 돈을 잘 썼다. 뭐 이런 네,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네. 같아요. 영화 보면서. 맞아요.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범죄 다큐멘터리에 네. 굉장히 주요한 소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많이 폐쇄적인, 나오죠. 폐쇄적인 집단에서 나타나는 범죄 같은 것들. 그래서 사실 저는 실제 이야기인지 몰랐고 마지막에 크레딧 올라가면서 알게 된 케이스였단 말이에요. 실제 이야기라는 걸. 근데 이걸 그냥 그걸 모르고 보면서도 뭐랄까요? 그 처음 봤을 때도 그렇고 네. 그냥 다른 너무 유사한 사건들이 많은 거죠. 이런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정말 익숙하죠. 예, 네. 뼈에 깊이 새겨진 그런 어떤 잘못된 네,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러니까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게 저는 네네. 진짜 많이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종교가 대체 뭘까?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기독교거든요. 네네. 모태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교회라는 시스템이 참 별로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 신앙과 별개로 네, 맞아요.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예, 신앙이랑 그렇죠. 신앙과는 그건 별개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이 시스템과 이런 것들이 사실 천주교는 훨씬 더 심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네. 훨씬 구교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저도 이렇게 직접 체감하는 바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폐쇄적인 집단에서 나타나는 그런 약간
요상한 일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제가 깨름직한. 제가 겪은 것들은 정말 사소한 부분일 거죠. 이런 범죄 이런 단위는 아니니까. 근데 제일 약간 너무 끔찍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사람들의 믿음을 이용한다는 점인 것 같고 사람들의 약한 부분을 건드린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어떤 실체 없는 것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네. 그거를 철저하게 이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신에게 의지하기 시작했고 그것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건데 네. 그 사람들이 그 자기들을 믿고 있고 이거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이용하고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이렇게 딱 건드려 버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는 무조건 매달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그런 것 저희 막 뭐 한참 많이 했었던 그 이단 관련된 것도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거 보면서도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과연 그런 잘못된 믿음과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종교라는 게 다른 게 뭔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근본적으로 거예요. 다른 네, 맞아요.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쁘게 이용하냐 선하게 이용하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이거를 철저하게 나쁘게 이용해 버리니까 정말 끝도 없이 나빠지는 어떤 범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이 폐쇄적인 시스템과 맞닿았을 때 너무너무 끔찍하고 너무너무 크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맞아요. 뭔가로 작용한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이런 종교와 관련된 이런 폐쇄 집단에서 나타난 범죄가 특히 더 되게 악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느낀 바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선의에 포장되어 있어서 사실 그게 맞아요.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같은 수준의 범죄를 오히려 사적 집단에서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쵸. 근데 이제 그쵸. 종교라는 집단의 이제 성격을 띄었을 때 사실 저희가 뭐 한국 내에서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런. 그쵸. 네. 근데 물론 이제 한국 내에서는 보통은 사이비나 이제 이단으로 네. 판명되어진 이제 집단에서 그런 케이스들이 그쵸. 많았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토잖아요. 본토고 사실상 뭐 국교라는 개념이 거의 없지만 사실상 미국 내에서 기독교 전체가 갖고 네. 있는 개신교랑 카톨릭이 합쳐진 기독교 네. 전체가 갖고 있는 이 영향력 자체가 엄청 강하고 그 네, 문화에 맞아요. 다 속속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영화를 봤을 때 미국 사람들이 느꼈을 그 느낌은 분명히 또 달랐을 맞아요. 것 같아요. 감각 어. 자체가 달랐을 맞아요. 거라고 그쵸, 그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흔히 우리나라에서 생각하기엔 보통 뭐 성당을 다니면 네. 요즘 워낙 신자가 줄어드는 추세니까 그쵸. 뭐 나가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쓴다 그러고 교회는 조금 더 공동체 활동이 많다 이런 이미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보스턴의 경우에 좀 다른 게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기근 시기에 보스턴을 많이 사람들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정착을 했다. 그러면서 보스턴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그 종교를 기반으로 강한 결집력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살아남은 거고 그리고 그 케네디 가문도 이 보스턴을 맞아요. 기반으로 해서 이 종교적인 결속력을 기반으로 해서 불을 쌓기 시작했고 정치적인 기반을 쌓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그 케네디를 첫 아일랜드계 대통령이라고 하고 뭐 그걸 맞아요, 천주교 맞아요.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 결속력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그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여기서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외부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새로운 편집장도 유대인이고 네. 그리고 무슨 보스턴이 아니라 플로리다 본사 출신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뭐 팀원 중에서도 아르메니아인에 대한 얘기를 그 변호사랑 그쵸, 하잖아요. 미첼이랑 네. 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물론 여기는 지금 아마 개신교 사람은 거의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천주교 기반의 어떤 아일랜드계 미국인과 가장 큰 대척점에 있는 집단은 그 와스프라고 하는 네네. 그 앵글로색슨 개신교 그 사람들이거든요. 네, 청교도. 네, 북동부 쪽에 네, 그쪽. 네, 그래서 그게 어떤 정치적으로 공화당 민주당의 맞아요, 그거기도 맞아요. 하고 그 브루탈리스트의 벤뷰런이 전형적인 개신교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네요. 네. 맞아요. 그렇네요. 이름이 벤뷰런이 이게 네덜란드계 이름이에요. 전통적인.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럴 수밖에 전형적인 그 벤뷰런이라는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배경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건데. 약간 우리 그 성경에서 딴 이름들 네, 쓰시는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뭔가 이 집단과 외부 집단 간의 어떤 약간
이 보도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거는 그 외부인 편집장이 왔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쵸. 그 점도 저는 몇 번 다시 보면서 이 점이 보여서 그렇네요.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네. 점점 보이더라고요. 나이를 먹기 시작하니까 네. 이제 네. 그래서 근데 저 사람이 그냥 시작한 건 아닌 네.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본인이 새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 지역에 자신의 어떤 새로운 뭔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고 그 많은 제보 중에서도 그게 단연 눈에 띌 수밖에 심지어 없었던 거죠. 칼럼이었어가지고 맞아요, 그 맞아요. 편집장 회의할 때 그 부국장이 그러잖아요. 아니 무슨 칼럼에 무슨 보도야.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뭐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네. 저희가 좀 개괄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그 편집 회의 첫 네. 편집 회의 때도 너무 웃겼던 게 그 칼럼을 쓴 그 여자 기자는 네. 네. 테이블에 안 앉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뒤에 그러니까 그만큼 편집 회의에 보통 참여를 안 하는 사람인 거죠. 칼럼 쓰는 사람이니까 왜 그쵸. 편집 이거 왜 회의에 오겠나?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 미첼 베 하니까 베르디디안 네. 저희 그 이름을 얘기해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땡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그 아까 얘기하신 외부인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정말 영화적인 영화라고 뻔한 표현이지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네. 그 씬하고 씬이 영향을 주는 게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씬들이 다 교집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씬이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기 위해 그 씬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영화 전체가 하나의 왜 우리 다들 수학 포기하신 분들도 다 교집합까지는 했다고 막 네네네. 그러잖아요. 그 교집합으로 다 묶여 있는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억해 보시면 그 미첼이랑 마이크가 그 되게 허름한 그런 그 전형적인 미국 영화에 맨날 나오는 그 레스토랑에서 네, 밥을 다이너 먹는 같은 데. 그 밥을 먹는 그 장면 전 장면이 그 자선위원회 네, 파티 맞아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새우 토스트 먹겠냐고 하는데 거기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스무스하죠. 그러니까 그걸 일부러 대비를 주기 위한. 그리고 네. 그 전에 대화도 되게 재밌었던 게 저 추기경한테 인사하라고 로비가 아. 저희 추기경 있으니까 추기경 가서 인사하니까 네. 이미 만났어요. 그러니까 만났으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뭐 좋은 말씀 해주시고 교리 문답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하다가 그게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대비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되게 재밌는 게 또 미첼을 씬으로 넘어와서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정말 교체 편집을 진짜 많이 쓴 영화인데 그 되게 중요한 대사였던 그 아이들을 네. 키우는 것도 마을이지만 네. 아이들을 학대했을 때도 모든 책임도 다 마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간 게 그 친구랑 대화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짐한테 네. 도대체 몇 명 너 알고 있었어?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물어보는데 거기서 아예 그 되게 직접적인 대사가 정말 다른 영화였으면 엄청 유치하다고 느껴졌을 대사를 딱 치죠. 야 오른편에 서야지라는 대사를 그냥 쳐버리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꼭 그걸 여기서 얘기하냐고 그러면서 패티. 야 파티나 즐겨 이러면서 네. 그냥 자리를 뜨죠. 그리고 그 캐릭터도 되게 나중에 이제 중요한 캐릭터로 맞아요. 발현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가장 적합한 영화 언어를 고른 느낌이었어요. 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어떤 정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요. 대학 수업이나 아니면 뭐 EBS에서 뭐 강연 같은 데 나와서 얘기해야 할 것 같은 그 타자 얘기하는 네.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기도 네. 하고 다 피부로 느끼고 있기도 한. 네. 그래서 그게 너무 한 겹 한 겹 잘 쌓여 있어서 그게 언뜻 보면 그냥 되게 단순해 보이거든요. 케이크처럼. 네. 근데 그걸 잘라 보면 그 안에 겹들이 엄청 많아서 약간 놀랄 수밖에 없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걸 전달하는 방식이 있어서. 그러니까 몇 장면 보면 아일랜드 대기근까지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거 같아요. 그쵸, 그쵸.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렇네요. 그것도 뭐 여기 아일리시라는 그런 단어가 맞아요. 등장하지도 않고 아예 맞아요, 없으니까. 맞아요. 예. 다 뒤로 빠져 있는데 맞아요. 너무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어. 그게 참 신기한 영화다. 맞아요. 신기한 영화가 맞는 네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런 디테일한 소품들 같은 것도 되게 재밌는 게 그 처음 로비랑 그 베런 그 마티가 만났을 때 마티가 밤비노의 저주라는 책을 읽고 네. 있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몰랐는데 이제 그 레드삭스가 80몇 년간 우승을 못한 그거를 네. 그 베이스루스 그 네. 진짜 전설적인 선수 네네. 있잖아요. 그 선수를 그 적당한 연봉을 안 주고 내쫓아서 그 선수의 저주가 됐다. 그 선수 별명이 밤비노였대요. 네. 그래서 그게 그 83년 동안 레드삭스가 그 우승 못한 게 그 사람을 레드삭스가 버려서이다. 네. 뭐 이런 정말 그 스포츠 팬들이 좋아할 만한 그거를 이제 읽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읽고 있냐고 하니까 되게 의외잖아요. 되게 언론에 그러니까요. 관련된 책을 읽고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뭐 그런 부분들도 되게 디테일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계속 그 현지 사람이 아니라는 그 거리감을 네. 계속 맞아요. 주려고 했던. 맞아요.
언론인의 어떤 직업 활동을 그냥 쭉 다루는 영화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면 이제 그렇죠. 앞부분 조금 더 무엇을 다루느냐에 대한 얘기였다면 음. 사실 기본적으로는 탐사 보도를 하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저널리즘을 다루는 영화 중에 가장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한데 네. 정말 좋았던 점은 네. 그냥 막 열정적으로 사람들이 몰랐던 이야기를 파서 공개해서 딱 완전 전의를 느끼고 끝 이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어떤 언론의 과오 같은 것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그쵸.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것을 그게 진짜 잘못을 대단하다. 맞아요.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가 자기 손으로 일을 마무리 짓는다는 네. 그게 너무 크게 다가왔고 이런 영화 중에서도 그 트루스라고 네네. 그 영화도 잘못된 보도와 어떤 책임성에 대한 네네. 이야기를 하는 영화인데 저는 그 영화가 언론 영화 중에서는 되게 신선한 영화였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보도가 잘 흘러가는 거는 되게 극초반이고 그 네. 뒤로는 다 날아가는 얘기예요. 근데 아, 이런 맞네요. 이런 네. 카타르시스 끝없이 내려가는, 없는 네, 영화는 진짜 언론 영화는 처음이다. 뭔가 좋게 보도로 해서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망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 영화도 뭐 비슷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지점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간다는 게 그렇죠. 그런 지점은 되게 중요한 네. 지점마다 넘어갔죠.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았고 그 로비조차도 처음에 제보 받고 단신 기사 하나 내고 종결을 했고 그때 뭐 바쁜 시기였다 뭐 이런 얘기가 네네.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을 하고 그 변호사가 처음에 자기가 명단을 몇 년 전에 보냈다라고 맞아요. 한 거에 대해서 거기서 빌리 크로토 연기 진짜 그러니까요. 미친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좋은 그 것 전까지 같아요. 되게 미워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 뺀질거리 생겼잖아요. 그쵸. 그 연기 진짜 잘하잖아요. 그 샤샤한테 골프 칠 줄 아냐고 물어보잖아요. 네, 진짜 아니 근데 빌리 크로토 원래 연기 잘하는 거 알고 있었지만 네. 진짜 네.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어쩜 이렇게 얼굴 그 눈빛을 한 번에 어떻게 이렇게 바꾸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지점을 그러니까 언론을 다루고 있는 영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게 하나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나락을 가면서 네.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영화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거든요. 분명히 네네. 그렇지 않고 일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하나의 사건에 대한 일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의 언론의 역할을 되게 근본적으로 맞아요. 언론이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잘 찝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고 사람들이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인데 그쵸. 그런 것들을 진짜 정확하게 찝어서 나타낸 것 같고 그거를 이렇게 보는 관객들이 쉽게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한 반성이 있고 네네.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떤 언론이 가져야 하는 정직한 시선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은 일들이잖아요. 그쵸, 그런 그쵸. 것들을 유지하는 것들이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되게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그게 그 부분에서 저도 약간 언론인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이걸 교재처럼 봐야 된다라고 맞아요. 생각하는 이유가 이걸 되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인으로서 해야 하는 자세에 대한 것이 긍정적으로만 치우쳐지는 게 아니고 네. 그 명암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그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쵸, 그쵸. 언론을 다루는 영화 중에서 이렇게 중립적으로 다루는 맞아요, 경우가 잘 맞아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뻔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네. 식상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식상하다는 게 뭔지를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또 그거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 영화를 생각했을 때 어떤 이미지냐면 그 시소가 네. 그 왜 우리 어렸을 때 놀이터 가면 시소 끝에 타이어 달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시소가 둘 타이어에 다 안 닿고 계속 균형을 잡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하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의 언론 영화거나 이러면 우리 왜 그 방송국에서 곽범 이런 개그맨들이 막 따라하는 것처럼 네. 꼭 뭐 검사 드라마인 뭐 이 장면 꼭 나온다 막 이런 거 따라하는 네. 것처럼 네. 그 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상함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식상함들을 좀 변호를 하자면 그게 진짜 지켜야 하는 거고 맞아요. 그 시대에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작가들이 그걸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네. 있다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랬으면 좋겠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특히 이제 대통령 같은 걸 표현할 때도 네. 그렇게 네.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관객들은 그걸
원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극장에서 그걸 보고 싶진 않은 거죠. 너무 그쵸. 유치해진다고 그쵸. 생각하고. 나도 알아 그럴 수 약간 있죠. 이런 느낌. 그쵸. 맞아요. 나도 아는데 이걸 굳이 내가 여기까지 와서 또 봐야 되나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이 영화는 그 경계점을 너무 잘 지킨 것 같아요. 맞아요. 효과적이죠. 네, 되게. 그러니까 되게 생각해보면 되게 직접적인 대사가 많거든요. 맞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미첼 대사도 네. 그렇고 맞아요. 로비가 자기가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나 네. 저 그 장면 진짜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뒤에 이제 마틴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맨날 그 어둠 속에서 발에 네. 걸려 넘어지는데 네. 네. 그 갑자기 불이 켜지면 탓할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 이런 거 진짜 그쵸. 얼마나 지금 제 입으로 얘기하면서 너무 뻔한 이거 누가 몰라요. 맞아요. 12살짜리 13살짜리 중학생 초등학생도 알만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그 유치함으로 넘어가지 않게 그걸 되게 잘 지킨 네. 것 같아요. 그 균형감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까 메이님 언론에 대해서 언론이 지켜야 될 자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되게 구체화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정신을 계속 떠드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취재하는지에 대한 맞아요. 어떻게 기사를 쓰는지에 대한 그 태도를 계속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놀랬던 장면이 그 피해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진짜 놀랬었던 것 같아요. 면담하고. 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통 우리가 되게 단순하게 그리잖아요. 네. 그냥 그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네, 맞아요. 너무 온정적인 시선으로만 네, 네. 그리거나 그렇죠. 그냥 그 어떤 대화의 긴장감 없이 그냥 줄저리 다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풀어내는데 네. 이 영화는 여러 명을 교차해 놓은 것도 그렇고 네. 그 각자마다 스타일이나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는 걸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마틴이 그 보도를 그렇게 요구했던 것처럼 네. 이 피해자들도 이렇게 다양하다, 되게 구체화되어 있다. 네, 네. 라는 걸 보여줬고 피해자가 불편해하거나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질문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기술적인 부분이기도 그쵸, 한데, 직업 그렇죠. 측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불편해하더라도 독자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내 글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샤샤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추행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언어가 중요하다 여기서. 맞아요. 말이 중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아예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구체화돼 있고 약간 이게 무슨 왜 우리 되게 유치하게 우리 학교 때 막 그 자습 시간에 틀어줬던 영상들처럼 무슨 가이드 영상들처럼 네. 되게 유치한 그 내용인데 맞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배우들 연기가 덕이 된 것도 있고 연출이 덕이 된 것도 있지만 그 필사비아노가 와서 처음에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정확하게 보여줬다는 거 진짜. 맞아요. 그게 되게 감정적으로 가지 않고 맞아요.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서 훨씬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확 치우쳐지면 정말 확 미끄러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막 생각하는데 울기 시작하고 음악 그쵸. 깔리고 이러면 정말 한도 끝도 없잖아요. 되게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질린 나오는데. 표정으로. 근데 딱 그런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를 했다는 거. 네, 저는 그 직업 윤리에 대해서도 좀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네. 이게 언론이 어떤 중립적인 자세를 지켜야 되는 언론이 중심이 돼서 그렇지 사실 그 직업 윤리에 대해서 생각할 만한 직업군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났거든요. 뭐 변호사, 그쵸. 뭐 이런 법조인들도 많이 그렇고, 나오죠, 또. 네. 그럼요, 맞아요. 예, 그런 법조인들도 그렇고, 뭐 의료인들도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최근에도 그런 이슈들이 있긴 했지만 자기의 직업에 어떤 사명을 다하는 부분에서 이게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일들까지 수행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영역에 있으면 네. 그쵸. 그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는 내가 그냥 지켜야 되는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왜 그 빌리 크루더 막 얘기했던 그 에릭이었죠. 네. 그 에릭 막 비난할 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새끼들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 합의한 맞아요. 거 감춘 네, 거에 대해서 네, 막 그 기자 팀 내에서 그렇게 막 막말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진짜 이 영화가 건드는 부분이 진짜 넓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 명 한 명 주의 깊게 보면은 그냥 자기 일에 되게 최선을 다했고 자기 일에 맞는 어떤 윤리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것보다 큰 범주의 이런 위법적인 행위가 일어났을 때 네. 이런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뭐랄까요 선택? 딜레마 같은 네, 것. 딜레마죠.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좀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도 저도 진짜 깊은 고민할 것 그렇죠, 같거든요. 맞아요. 정말 깊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이 영화가 되게 당연하게 표현했지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네, 거죠. 이게 쉽게 고를 수 있는 그런 게 맞아요. 아닌 거예요. 제가 그 최근에 어떤 작품을 봤었는데 네. 그 배우가 말하는 게 좀 인상 깊어서 그거를 좀 떠올려 보자면 네. 되게 누가 봐도 나쁜 캐릭터였거든요. 네네. 누가 봐도 나쁜 캐릭터고 나쁜 선택을 했던 캐릭터였는데 그 배우가 말하는 게 얘가 이런 선택을 하는데도 되게 큰 용기가 있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되게 약간 충격적인 약간 딱 떠오르게 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여기서 뭔가 나쁘게 그려진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 같은 경우도 네. 그 사람들이 어떤 과거에 뭐가 있었든 간에 자기의 뭐 직업적인 가치관이 있던 간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선택을 내린 거고 네. 그 선택에 충실히 그냥 따른 거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영화에서 다뤄지고 있는 이 선택들에 대한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일까? 이걸 틀리다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크게 보자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그쵸, 건데 그쵸. 그거를 내리는 선택을 한 이 사람을 과연 우리가 무작정 비난을 할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왜 그랬는지 생각을 해보면 처음엔 저는 이 영화 처음 봤을 때는 이 영화에 악역이 없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쵸,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악역이 없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존 오브 인터레스트랑 정확하게 반대인 게 이 영화는 악을 구체화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 로비가 얘기한 라이트 사이드는 네. 굉장히 구체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네. 마지막엔 마이크가 그 신나게 그 자료 복사해가지고 네. 84달러 주고 자료 복사해가지고 올 때 그 오는 택시의 그 오는 과정을 다 보여주잖아요. 네, 그 중간에 맞아요. 그 증언했던 패트릭이 애기 그네 밀고 있는 장면도 나오고. 근데 악한 부분은 구체화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태도가 진짜 중요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앞잡이라고 막 그 메시 막 앞잡이 아니냐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그 네. 변호사 2명. 네. 그러니까 아까 빌리 크로더 얘기했던 네. 에릭이랑 짐 이 캐릭터 자체가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였지만 싸웠다는 걸 알려주죠. 그쵸. 그러니까 그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단순히 그냥 누가 봐도 악역. 단편적으로 그리는 게 그쵸. 아니라 이미 네. 표정부터 악역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그 캐릭터 나올 때 그렇게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전 그 마지막에 그 크리스마스 때 그 장면도 너무 좋았거든요. 짐이 맞아요. 그 파란색 그 볼펜으로 동그라미 치는 그 장면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그걸 되게 이 배우가 되게 똑똑하게 연기를 잘한 게 되게 뻔한 악역인 것처럼 계속 연기를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되게 배신하는 악역처럼 친구였는데 배신하는 악역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 연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되게 그 태도가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지 친구 관계에서 오는 걸 수도 있고 뭐 그 지역에서 오는 걸 수도 네.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잘 조율됐다라는 똑같은 얘기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반대로 되기도 하잖아요. 여기 팀 안에서 사실은 그쵸. 묵과했던 맞아요. 게 네. 있었다라고 네, 하니까. 맞아요. 뭐 장르적으로 사실 재미가 있어요. 저는 맞아요. 자기 직업에 충실한 사람들이 막 고생하고 구르고 뛰어다니고 이런 진창에 구르는 네, 네. 막 점점 초췌해져서 이런 거 좋아하는데 취향이 너무 좋아하는데 네. 정말 그런 면에서 취향에 가장 잘 맞았던 맞아요. 영화고요. 아 진짜 네, 이거 탐사 보도 재밌잖아요. 맞아요. 발로 뛰면서 탐사 그러니까요. 보도를 한다는 맞아요. 게 그래서 사실 주제적으로도 재미없을 수 있는 어떤 거고 그 기술적으로도 이 장르를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 스포트라이트 팀이 실제로 퓰리처상을 수상했다고 맞아요. 알려져 네네네네. 있잖아요. 근데 이 팀이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를 영화가 얼마나 사실적으로 구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네네. 영화만 봤을 때는 이 팀이 어쨌든 조사를 진행하는 그 방식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적으로 네. 되게 체계적이에요. 그쵸, 네. 맞아요. 제가 되게 놀랐던 장면이 그 이제 피해자가 한 90명 정도 될 거다 통계적으로 네. 추정치가 6%가 네. 네. 그렇게 했더니 그 피해자를 그럼 다 찾을 수 없으니까 역으로 목록에서 그쵸. 네. 경과거나. 패턴을 찾자. 아. 패턴을 찾아서 역으로 섞어내자 뭐 이런 그쵸. 식으로 해서 찾았더니 그게 추정치에 일치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갑자기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한 방법으로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네. 이게 보도가 되고 이렇게 빨리 정리가 되는 그쵸, 거겠지.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한 방법인 거죠. 그렇게 맞아요.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쭉쭉쭉쭉 일을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네. 정말 그냥 장르적으로 재미가 있었고 그쵸, 맞아요. 이 게러비디언이 막 머리 쓰는 그래서 그 자료가 없을 거다. 그걸 확인해 봐라. 맞아요. 그걸 추정해서 자료가 없을 것을 알아서 그거를 빼낼 방법을 찾아내는 그 과정도 그쵸. 너무 법적으로 재밌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뭔가 주제의 암울함과는 별개로 이런 재미가 맞아요. 분명히 있었어요. 속도감도 분명히 있었고. 네, 맞아요. 되게 보기에 속이 편하지 않아요? 저는 맞아요. 일 잘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되게 일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바람이 없죠. 어. 그러니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다들 너무 프로페셔널하고. 그 병가나 미발령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자일 것이다라고 그 추정을 하는 그 패턴 자체가 네. 재밌는 게 보통 사제는 이게 가톨릭이 교구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교구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보통은 교구에서 다른 교구로 넘어가는 발령은 잘 안 나요. 흔치 않은 일이군요. 교구 내에서 몇 맞아요. 년간 이동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도 뭐 5년에서 길게는 8년 뭐 이렇게도 네.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죠, 약간 그 지역사회 뿌리 내야 네네네. 되니까. 그 보통 다른 교구로 가는 일은 뭔가 특별한 임무가 있거나 죄를 지었거나. 네, 죄를 지었거나 둘 중 하나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짚어내서 왜 이렇게 교구 간의 이동이 잦을까 이 사람들은 그쵸. 그거를 그쵸. 짚어내는 것이 오. 좀 신기했어요. 되게 디테일을 잘 살렸다. 되게 합리적인. 뭐 사실 실제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를 네네. 바탕으로 했을 수도 있죠. 네, 그런 트위켓을 찾아내는 과정 자체도 재밌었어요. 저희 아마 겹칠 것 같아서 그럼 자연스럽게 사건을 대하는 태도 네. 얘기를 좀 이어서 가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게 제일 먼저 기억나는 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첫 장면이 저는 좀 미스터리였거든요. 저희 방송을 하기 전까지 네. 아니 과거를 한 번도 안 돌아가는데 아, 왜 처음에 딱 한 번. 왜 이 장면을 넣었을까를 처음에는 계속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밤에 한 번 더 봐서 네. 그때 보고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사건이 제일 결정적으로 그 증거가 풀리는 부분이 마이크가 그 편지를 발견한 거였잖아요. 네. 그 장면 되게 공들여서 찍었단 말이죠. 보스턴 전체 전경을 다 비추면서. 음. 그러니까 그 편지를 쓴 게 그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존중을 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굳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영화 제작단에서 생각해 보면 진짜 엄청난 낭비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사람도 새로 다 그렇죠. 다- 왜냐하면 옷부터 시작해서 차도 나오잖아요. 맞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요. 이 한 장면 때문에 사실 모든 리소스가 다 많이 더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설득을 했을까 창작자들이 네. 이제 제작자들은 어떻게든 돈 아끼고 싶어 하니까 네. 그러면은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그냥 이 제보를 했고 그 추기경 로 추기경에 대한 그 비행을 밝혔던 그 결정적인 그 편지가 그 네. 어머니한테서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어머니를 뭐 캐릭터화 시키진 않더라도 네. 한 번은 그 사건을 비춰야 된다라는 거가 되게 명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첫 장면으로 두고 그 다음 장면이 그 퇴임하는 그 언론인이 네. 한다고 네. 막 농담 맞아요. 따먹기 하는 그 네.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넣은 것도 결국은 자기 자신이나 언론 내부에 대한 것도 의심해야 된다라는 그 문제를 맞닥뜨리잖아요. 네. 뒤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그 첫 씬으로 놨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가볍게 그냥 캐릭터를 설명하는 씬처럼 보이기도 네, 하지만 그게 되게 중요했던 거죠. 그만큼 그 언론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임하고 있는지도 보이고, 그래서 첫 대사가 그 이런 베테랑 취재 기사를 읽는 건 네. 쉐시다 막 네,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농담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되게 이 영화가 정말 좋은 각본이고 정말 차분히 잘 설계된 각본이라는 거를 처음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 자체가 이 각 성범죄 사건 또는 이런 은폐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도 물론 그걸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건 이미 보도가 실제로 된 거고 네. 이걸 굳이 영화로 만들었을 때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네. 여기는 그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성찰하고 또 변화를 깨할 어떤 능력과 의무가 있었던 집단의 과오나 네. 어떤 그런 책임성 같은 것들을 그 파헤치는 언론의 모습을 다루기 위한 게 1번 의도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알리는 건 이미 너무 큰 사건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알만한 사건을 사람들 다 아는. 더 알려야겠다 뭐 이런 음. 생각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마지막 장면에서 그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네 막, 맞아요 그런 규모를 알려주는 그런 크레딧이 있고 했지만 어쨌든 1차 의도는 그랬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정말 뭔가 신기하다라고 네. 생각이 들었던 점은 네.
이렇게 언론의 어떤 모범적인 모습을 다루다 보면 네. 지나치게 온도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아까 맨 처음에 그게 온도의 편해요. 말씀 맞아요. 했잖아요. 그리고 안 그럴 수가 없어요. 보는 사람도 그렇고 보는 그쵸. 사람 오죽한데 만드는 사람은 그쵸. 더 그렇겠죠. 그 감정적인 변화를 줘야 되니까 네. 그 뻔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대사들을 칠 맞아요,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그 어떤 기자와 모범적인 언론인에 대한 찬사가 결국에는 이 사건, 그러니까 뭐 가톨릭 사제의 아동 성범죄라는 사건을 잡아먹진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 언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도구화하지 않는다는 그 선을 지키는 게 네네.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러 번 보니까 음. 정말 이거는 이 부분을 확실히 염두에 두고 신경을 쓴 게 아닌가라는 그쵸, 그쵸. 생각이 네, 들었어요. 음. 그래서 이 영화가 가장 찬사를 받는 부분이 네. 성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가 없다라는 그쵸, 그쵸. 점이잖아요. 대사로만 나오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줬던 장면은 그 가정을 꾸린 이미 나이가 네. 있는 그 남성도 어린 시절의 이 피해 기억을 떠올리면 바로 무너지죠.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다가도 바로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 그게 이 사건인 거고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교회는 묵인하고 그 가해를 한 성직자는 자리를 지키고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장면인데 바로 옆집에 살 수도 있다는 그 그쵸. 공포 몇 그쵸. 블록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그 공포가 결국에는 남은 사람들 이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너무 잘 보여줬는데 그게 절대로 뭔가 폭력적이지 않았다라는 점이 그쵸, 그쵸.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왜 이 영화랑 비교되는 영화가 그 도가니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 영화 참 그런 측면에서 욕을 많이 먹는 영화인데 정말 이번에 다시 생각이 들었어요. 참 대비된다. 한국에 그쵸, 많은 그쵸. 영화들이 있었지만 맞아요. 유난히 좀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한국 영화를 이렇게 싸잡아서 말하고 싶진 않은데 특유의 그쵸, 그쵸. 왜 걱정하는 척하면서 혐오하는 네. 그쵸. 그런 네. 연출 저는 있다고 그 생각을 재현에 해요. 집착하는 네.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나는 이걸 심각하다고 생각해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그쵸. 그 표현에서 맞아요, 생기는 맞아요.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게 아직 많이 극복이 안 됐다고 생각이 드는 그쵸. 편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부분이 일종의 냉정함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너무 이입하지 않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입해 버리면 계속 큰 걸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의 이입이라는 게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3의 방법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쵸, 그쵸. 저도 그 도가니 관련된 얘기가 한참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게 맞아요. 한참 한 16년, 17년 때인가 맞아요. 그때 한참 트위터에서 난리였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반 동의하고 반 동의하지 않는 게 좀 거친 얘기를 하면 이게 못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 못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 약간 불쌍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까지 못 다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한계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아니라 어떤 네. 윤리성의 문제 책임보다 그쵸. 기술적인 부족함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만듦새의 문제인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더 비참한 걸 네. 수도 있는데 그쵸.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마블 영화는 만들 수 있지만 스포트라이트 같은 영화를 만들기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가슴 아픈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지점이 있는 네. 거죠.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가니랑 영화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거든요. 저는 황도영 감독님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보는 편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영화들에서 보여줬던 태도를 봤을 때 네. 그런 거기까지 얘기한 의도까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믿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량 미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속상한 얘기이기도 한데 오, 되게 뼈를 때리는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저도 제일 좋았던 장면이 증언하는 장면들이었거든요. 네. 필사비아노랑 조랑 패트릭이 증언하는 이 장면들이 이 영화에서 정말 제일 좋은 장면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근데 이런 표현이 되게 좀 신뢰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지만 너무 재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를 증언하는 장면이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재밌다는 게 유흥적으로 그쵸. 재밌다는 게 이거 아니라 뭐 이렇게 신난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봐준다. 그쵸, 영화적으로 너무 술술 넘어가는 네, 재밌음이라는 게 참 이게 좀 속상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우리가 다다르지 못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질투나네요. 편이라서 그렇죠. 오,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측면이 약간 뭐랄까요? 그러니까 언론과 네. 어떤 이 범죄를 다루는 층위가 되게 비슷하다. 아,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무조건 낮게, 그러니까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니고 그쵸, 그냥 맞아요. 사람 대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 맞아요. 거예요. 이 언론인들이 일을 처리하는 모습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릴 때도 되게 건조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냉정하게 그냥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피해자들을 보는 시선과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그러네요. 않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둘을 이렇게 누구 하나가 되게 높고 낮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되게 동등하게 우리 맞아요. 같은 맞아요. 사람이고 맞아요. 같이 그냥 동네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그쵸. 그게 이제 또 사건까지 연결이 네네.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거고 누가 당해도 이상한 게 없었던 그런 네. 사건이다 이런 쪽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그런 시선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맞아요,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이런 심한 범죄를 당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물론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기도 하죠. 근데 그 피해자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시선으로 내가 바라봐지게 되는 게 과연 좋을까? 마냥 긍정적이기만 할까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보면 약간 어떻게 보면 무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그쵸, 저는 그쵸. 많이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시선을 되게 적절하게 잘 유지를 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존중도 담겨 있으면서 이거를 해나가는 이 언론인의 자세에 대해서도 얘기한다는 게 그쵸. 되게 쉽지 않은 방식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혜리 기자님 평에서도 나오긴 했는데 이 영화가 너무 대단한 게 자기가 영화 안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랑 영화 안에서 그걸 파헤치는 사람들의 태도랑 영화를 만드는 사람의 태도가 다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그렇네요.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말이 쉽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악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악역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사람들의 대사가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 신부들은 다 한마디도 못하고요. 발언권을 안 주죠. 네, 그리고 그나마 조금 얘기하시는 분이 추기경인데 네. 근데 그 추기경도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네. 과거에 자기가 그런 지역 신문 같은 거 자그마한 신문 같은 걸 했을 때 편집장이었다. 근데 그때는 이제 흑인 인권 운동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근데 제가 그거 너무 궁금해서 그 에버스 형제회 이거 검색했는데 구글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되게 보스턴 안에서 일어난 일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동기화 시키면서 그냥 그 말을 뺏어버리죠. 네. 그러니까 발언을 권을 안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피해자들이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는 게 그러면서도 이제 영화적으로 재밌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다는 게 저는 너무 그 되게 약간 좀 눈물이 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느껴졌던 게 그 조를 이제 그 샤샤가 얘기를 네. 하는 장면인데 그 첫 장면 기억나세요? 첫 장면에서 커피를 업잖아요. 맞아요. 아, 근데 저 이것도 진짜 미친 연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하면서 이제 자기가 막 주로 주저리주저 다 얘기하잖아요. 긴장해. 머핀 2개 먹었다. 긴장해서 머핀 2개 먹었다고 얘기하고 네. 그리고 그게 약간 우리가 성소수자를 볼 때 갖고 있는 그 편견이 씌워진 캐릭터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약간 스테레오타입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캐릭터죠. 약간 그 흔히 나쁜 의미로 여성스럽게 말하는 그런 타입이 씌워져 있는데 네. 그거를 풀어내는 방식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느껴졌냐면 이 전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백스토리 자체가 이 사람한테 샤샤처럼 물어보지 않았구나라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색하니까 커피도 쏟고 맞아요, 긴장하니까 맞아요. 머핀도 2개 먹는 네. 거죠. 그리고 그 아까 저희가 잠깐 언급했었던 그 추행을 정확하게 얘기해달라고 얘기했을 때도 되게 정중하게 거절하죠. 조금 이따 네. 얘기하겠다고. 네네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뒤에서 원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얘기가 나온 김에 쭉 하면 그러고 나서 패트릭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아 근데 진짜 이것도 맞아요. 정말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존중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영화 맞아요. 자체가 영화를 찍는 느낌 자체가 근데 이게 엄청 오래전 사건이고 네. 이거를 솔직히 말해서 피해자가 어떻게 표현했다고 뭐 시비를 걸거나 소송을 아무리 소송이 나라라도 네네. 전혀 그러지 않을 건데 이 존중감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패트릭을 보면 패트릭이 이제 카라가 있는 그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네. 그 티셔츠의 목 부분에 보풀이 일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물론 이제 그건 아예 카메라가 비추죠. 오른쪽 팔에 그 주사 자국 아, 있는 네. 카메라가 비추는데 그 이런 부분도 너무 좋았고요. 저는 그리고 그 조가 입고 있었던 체크 셔츠는 그에 반면 되게 정갈하게 다려져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악으로 존재되는 그러니까 나쁜 면은 되게 단순하지만 피해자들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를 맞아요. 되게 정확하게 보여줬고, 맞아요. 그리고 사실 뭐 이 그때 걸으면서 이제 샤샤랑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되게 웃겼던 게 이게 아마 이제 영화를 전공하시거나 공부하시는 분 다 아실 텐데 이게
좀 설명이 좀 애매한데 이게 180도 법칙이란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한 화면에 인물이 A가 왼쪽에 있고 B가 오른쪽에 있을 때 이 위치를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려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네. B가 갑자기 왼쪽에 있고 A가 오른쪽에 있으면 뭐야 입이 안 돼 막 이렇게 네,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장면에서 중간에 한번 바꾸는 장면이 있는데 그 샤샤가 물어보니까 추행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그때서 얘기를 하는데 네. 얘기를 하면서 바꾸고 그 배경에는 교회가 있어요. 그 마지막 장면 전에. 네네. 그러면서 거기서 또 소름이 돋는 게 뭐냐면 유모차를 끌고 사람이 지나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도된 거죠. 그러니까 맞죠. 이건 의도하고 규칙을 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라는 얘기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카메라가 돌아가고 나서 마지막에 누구한테 얘기 안 했어요라고 하니까 그럼 뭐 누구 신부한테 얘기해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경으로 빠지죠. 네. 교회가 보이면서.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그냥 완벽한 미술품 같은 걸 보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방고전 같은 거 했었을 때 네. 갔을 때 그냥 방고 그림 같은 걸 보는 느낌? 그냥 그 터치감들이 다 살아있는. 근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예술적 완성도가 보장이 되면서 네. 그 작품 안에 갖고 있는 태도까지 놓치질 않으니까 맞아요. 이거를 뭐 칭찬 말고 말할 게 있나 약간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드는 거죠. 되게 정교하고 어. 섬세해요. 음. 그게 뭐 이게 하나하나 찝어서 설명을 하다면 너무 약간 완벽하다?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이 완벽하다는 말 맞는 것 맞아요.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하나 거슬리는 게 없고 그러니까 그 예술적인 영역에서도 완성된 면을 보였다는 거 네. 그런 것도 너무 잘 와닿아서 그러니까 약간 보면서 우와 진짜 미쳤다 이건. 이거는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해야 이렇게 만들까라는 어. 생각을 좀 했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도 시간 많이 잡아먹을 것 같은데 자 중심에 두고 있지 않지만 빛나는 캐릭터와 연기라는 키워드 얘기를 해볼 건데 네. 제가 중심에 두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던 건 이 영화가 진짜 이 사람이 더럽게 많이 나오고 네. 그 특정 누구한테 집중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많이 집중하는 건 로비인데 근데 로비한테도 그렇게까지 시간을 네, 쓰지 맞아요. 않아요. 네. 그리고 엉뚱하게 감정적인 폭발은 또 마이크한테 줬죠. 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근데 캐릭터가 너무 선명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거친 비유인데 이게 쉐이크처럼 다 갈려 있는데 그 안에 재료가 다 느껴지는 거예요. 대장금처럼 재료가 다 느껴지는 홍시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뭐 맞아요.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연기임인 것 같기도 하고 각본도 좋지만 맞아요. 맞아요. 연기인 것 연기 진짜 같긴 해요. 배우들도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인물들이 워낙 많잖아요. 진짜 많이 등장한 나오죠. 인물이 정말 많고 네. 근데 게다가 약간 직장 생활에서 일어나는 뭔가를 보여주고 있고 네. 되게 그냥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가 그러니까 예측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 범죄가 이 사건이 있고 음. 그걸 파헤치는 사람들과 그의 피해자 이렇게 하면은 정말 단편적으로 그려질 수 그쵸, 있다고 선, 생각하거든요. 악 이렇게 그냥 나누면 정말 단편적으로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너무 한도 끝도 없이 입체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 뭐 드라마 각본도 그렇고 영화 각본도 그렇고 소설 네. 뭐 대본도 뭐 그렇겠지만 다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한 명을 만들어낼 때 이 작품 속에서의 인물을 만들어낼 때 그 네. 인물이 물론 이 작품 속에서는 되게 단편적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얘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네, 어떻게 네. 성장했고 얘의 성격이 뭐야 이런 것들을 엄청 구체적으로 그냥 진짜 있는 한 사람들처럼 설정을 해놨던 게 이게 모든 인물한테 그렇게 적용됐다는 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러네요. 부분에서 되게 이상한 부분에서 그걸 느꼈는데 네. 그 결혼 반지를 보고 그걸 좀 느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물들이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 여기서 영화에서 그 가족 이 사람들의 가족이 드러나는 부분이 정말 없단 말이에요. 뭐 물론 사샤의 할머니 뭐 이런 부분이 나오긴 네네네. 하지만 와 가족들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그 냉장고에 편지 써놨던 아들 네네. 애기들도 나오지도 않고 그쵸. 그냥 언급만 하고 있는데도 그냥 이런 소품 하나로 얘가 지금 맞네요. 어떤 삶을 살고 있구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직장 밖에서는 어떤 사람이구나 이런 그러네요. 것들이 너무 잘 느껴지게 세팅을 해놓은 것 맞아요.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방금 근데 얘기 들으면서 뭐 옷 같은 것도 그렇고 네. 그런 거 하나하나 설정해 놓은 게 진짜 섬세하게
잘 설정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캐릭터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사 같은 것들을 네. 느끼게 되면 한 영화 중반부터는 이 각각의 인물들이 각각의 직장인들이 네. 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사건을 파헤치고 있는가를 네. 가늠해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피해자들에게 더욱 몰입을 하게 될 거고 네. 이게 진짜 착잡하겠죠. 이제 뭐 그쵸. 이런 일이 동네에서 일어났다고 사실 매시 생각을 하면 되게 그쵸. 대표적으로 그렇게 네. 표현했죠. 그리고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원래 특종을 터뜨리기로 했는데 뭐 안 되고 뭐 그런 식의 도대체 그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그쵸. 이 사건을 지금 맡게 됐는지 그쵸, 팀에서 그쵸.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보였고 또 뭐 자기가 예전에 무시했던 주제를 다시 다룬다는 마이클 키튼 연기 진짜. 그 마음은 도대체 또 어떨까? 그러니까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몇 년 전에 잘못했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각자가 같은 팀으로 움직이지만 네. 또 뭔가 마음이 다를 것이다. 그리고 뭐 할머니가 또 뭐 성당 다니고 그쵸. 뭐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기분일까? 그렇죠, 그렇죠. 그 뭐 본인이 성당 다니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지역 사회에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 있는 어떤 그런 어렸을 때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 일간지에서 일을 하면서 본인의 어떤 지역 사회를 약간 배반한다는 느낌도 그쵸, 들면서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본인은 가족을 지키는 거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지역 사회와 지역 사회에 공헌한다고 알려진 맞아요. 교회를 배반한다는 그 느낌? 음.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거를 되게 디테일하게 표현이 다 돼 있다는 네. 게 진짜 맞아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큰 이야기로 굴러가는 영화가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안 놓치는 게 전 너무 신기했고 약간 존경스러웠거든요. 그게 맞아요. 겉으로 막 되게 보여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사로 그냥 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이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게 느껴진다는 게 그건 진짜 고도의 기술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네. 진짜 최상위 기술 같은 네. 느낌. 그러니까 그 샤샤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 그릇 아, 식기세척기 안 네네네. 들어가서 성질내는 네. 장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와 관련 없는 일을 겪어서 거기서 생긴 문제가 네. 이제 다른 일을 할 때 뭔가 안 풀리면 아 이것도 안 풀리네 이러면서 네. 이제 성질 내는 그런 맞아요.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그 할머니한테 기사 주는 장면도 전 네.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물 한 잔 갖다 주겠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두 사람 연기도 워낙 좋았지만 네. 뭐 그것도 그렇고 마이크가 연기했던 뭐 마이크랑 저 미첼 그 스피노프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스탠리터치랑 맞아요. 너무 재밌었는데 그 두 사람이 대화할 때나 아까 뭐 메이님 말씀하셨던 그 옷의 대비 같은 것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되게 그 마이크가 그 백스토리가 다 나오진 않았죠. 뭔가 아내랑 별거 중인 것 같죠 느낌이. 그러니까 왜냐면 집이 막 엉망진창이고 네네. 그리고 굳이 부국장이 와서 식은 피자를 갖다 줄 정도면 뭔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준 것 같다고 느끼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옷이 그래서 계속 구겨져 있어요. 그 마이크 옷은.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미첼도 똑같이 독신이지만 결혼 안 네. 했다고 얘기하자 너무 바빠서.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어떤 성격인지 우리가 아니까 그쵸, 그쵸. 네. 옷이 다려져 있고 네. 그 되게 특이하지만 깔끔한 양복을 입고 다닌다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웨이님이랑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사를 그냥 우리가 그냥 앉은 자리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그냥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어. 같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할 수 있을 네. 것 같은 느낌이어서 현실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폄하 같아요. 이 그쵸, 영화에 그쵸. 대해서는. 단지 그러니까 리얼리티를 추구하기 때문에 맞아요. 나온 그런 그쵸, 것이 맞아요. 아니라 그게 아니라 되게 잘 짜여진 맞아요, 거여서 맞아요. 참 여러모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입체적인 캐릭터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많이 했고. 상투적인 그러니까 말이죠. 정말 상투적이라고 생각해서 네. 여기다가 쓰고 싶진 않았는데 그거 말고는 설명할 게 없어서 뭐 스탠리 투치 얘기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 네.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스탠리 투치는 콘클라베에서 그러니까 먼저 이 영화를 이 아, 되게 영화에서 비슷한 역할이네요 또. 카톨릭 비리를 파헤치는 변호사로 네.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저는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스탠리 투치인 줄. 맨 처음 영화 봤을 또 때. 마크 스트롱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 마크 스트롱을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마크 스트롱을 모를 때였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 뭐 누군지 모르겠다 그냥 이러고 모르는 새로운 뭐 조연급 사람이겠거니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두 번째 볼 때 알아챘거든요. 네.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왜 몰랐지? 약간 이렇게 했는데 네. 콩클라베를 떠오르니까 콩클라베는 되게
좌파 추기경 그렇죠. 맡았잖아요. 네. 근데 되게 뜻을- 나중에 또 질투도 네, 하는. 그죠. 네. 그래서 게러비디언을 하고 몇 년 뒤에 이 콘클럽에서 이런 추기경 역할을 맡으면 기분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갑자기 지금 드네. 그렇겠네요. 뭐 미첼 얘기를 그냥 쭉 해보면 그런 게 그러니까 영화를 그 차분하게 보거나 여러 번 보면 그 캐릭터의 이유가 설명된다는 게 너무 소름 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첼이 약간 미친놈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다 똑같이 그 코멘트를 달잖아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네. 이상한 너도 이상하니까 마이크 네가 가.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런지가 이해가 되죠.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맞아요. 거기서 처음에 마이크를 만났을 때 이게 정말 똑똑한 극본이라고 생각하는 게 힌트를 다 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다 얘기하지만 너무 빠르고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심지어 로비도 의심하니까 네. 그게 관객들도 같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점차 알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말 고급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조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칭찬하지 않는 영화였다면 아마 미첼 캐릭터가 아이들한테 친절하다라는 걸 되게 빨리 보여줬을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미첼이 나오는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주거든요. 맞아요. 그 얘들도 피해자라고 네. 얘기하면서 거기서 들어가면서 갑자기 목소리 바뀌잖아요. 안녕 맞아요. 얘들아 이러면서 목소리 바뀌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이제 마이크가 그 유리창 너머로 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장면이 맨 뒷장면으로 간 게 진짜 대단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중간에 넣거나 그냥 미첼한테 관객이 좀 더 쉽게 이입할 수 있도록 그냥 네. 넣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이 장면을 그냥 맨 뒤에 어떤 결과값으로 넣어버린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터치라고 생각했고 그 아까 하나님 잠깐 얘기하셨던 그 힌트 주는 장면 그것도 네. 약간 무슨 퀘스트 하듯이 맞아요. 이제 나랑 자, 이 정도까지 친해졌으니까 네. 내가 알려줄게 막 이런 이렇겠지?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사실 없겠지? 되게 가서 확인해봐. 약간. 그래서 이게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장면이 완전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전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면 그냥 답을 갑자기 술술 풀어버리는 네네. 장면이니까 네. 자연스럽긴 했지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연기가 너무 좋아서 맞아요. 그냥 맞아요. 자연스럽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때 스탠리 투치의 그 대사 분량과 그 어투나 이런 게 너무 네. 좋았어. 되게 어려운 용어들이잖아요. 무슨 그쵸, 이재기에 그걸 하면 뭐 공개 문서가 되고 네. 이러는데 맞아요. 뭐 딕션도 너무 좋고 너무 흡수력이 잘 돼서 그 반응이 너무 찰져. 맞아 마이크 반응이 이거 다 볼 수 있다고 그러면서 중간중간 약간 SNL처럼 그러니까 그런 유머도 안 놓친 게 사실 이게 업 각본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픽사한테서 배워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픽사가 갖고 있는 그 특유의 계속 유머를 던지는 네. 톤이 왜 그 야구장에서 그 옆에 스티브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투맨이아인이었잖아요. 맞네요. 근데 난 경기 그냥 볼게 하고 계속 옆에서 간섭하고 아야 그거 우리가 했어 이미 이러면서 네, 계속 옆에서 맞아요, 간섭하고 맞아요. 막 이런 유머들도 안 놓쳤던 게 이 딱딱한 영화를 되게 스무스하게 계속 볼 수 있게끔 한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심각한 일을 하더라도 그 어줍지 않은 그 농담 따먹게 하면서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현실성도 더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에 볼 때는 네. 저는 약간 뭐 좀 사담이긴 한데 요즘에 좀 바빠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정말 업무에 치이는 생활을 하고 있어서 처음 보는데 약간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건조하고 종이 건조하고, 날리는 영화. 너무 그쵸.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피곤한 거예요. 아무래도 계속 일 보고 하는데. 좀 그랬는데 근데 그걸 너무 넘어서는 영화여서 그죠. 딱 흡수되기 시작하면 맞아요. 네. 막 빨려 들어가죠. 레이첼 맥아담스 연기 나 너무 맞아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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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것 근데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이 배우가 이제 그 전에 했던 작품을 제가 다 본 게 아니라서 네. 그래도 이미지는 알고 있잖아요. 음. 보통 이미지를 그 레이첼 맥아담스가 이미지를 깬 영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거를 뭐 이렇게 엄청 실감하고 그럴 틈도 없이 그냥 너무 몰입해서 보느라고 맞아요. 그 생각 못 하다가 그 왜 그 가해했던 신부 집 찾아가는 장면 네. 있잖아요. 그 누나랑 같이 사는 네. 예. 거기서 딱 누굽니다 하고 누구 있어요 했는데 그 할아버지였던 거를 안 그 표정이 정말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 제가 그쵸, 영화나 그쵸.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표정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진짜 연기를 배우다. 잘했구나 여기서. 맞아요. 그게 확 실감이 되는 진짜 그 약간 눈빛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용에 너무 심취해 있다가 잠깐 밖으로 빠져나와서 이 연기를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곱씹게 된 장면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그런 뻔한 평가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성이 감정적이고 남성이 이성적이라는 그런 것도 잘 깼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보면은 네 맞아 요 여기서도 보면은 마이크가 감정을 되게 잘 짚고 네.
그 오히려 샤샤가 그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네, 장면들이 맞아요.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전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진짜 그렇네요. 저는 이건 국내 작품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되게 많은 해외 작품들도 그렇게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남자가 놓치는 감정적인 부분 여자 뭐 팀원이 맞아요. 뭐 발견한다든지 뭐 이게 진짜 애들의 뭘 그쵸. 눈치채고 그래서 뭐 애를 만나러 갈 때는 네, 여자 네. 팀원이 가고 이거 너무 그러니까 이거 되게 나쁜 편견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울컥했다는 장면이 그 마이크가 화내는 장면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차곡차곡 쌓아왔던 게 폭발하는 그 그쵸. 장면이잖아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일을 다루면서 네. 사실 그렇게 크게 감정적으로 그쵸. 막 되게 너무 드라이하게. 힘들어하고 막 네. 이런 장면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마이크한테 줬다라는 것도 너무 좋았고 중간 중간에 이제 그 편집 회의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진짜 메인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직장 생활이에요. 맞아요, 보면은 맞아요. 각자 일하다가 야 맞아요. 모여봐봐. 모여서 야 너 어디까지 했어? 약간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되게 논리적으로 중요한 지점을 짚는 게 샤샤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 그 로비가 놓쳤다는 것도 샤샤가 그 네. 기사를 찾아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진짜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씬만 나오시는 배우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네. 와 근데 어디서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요. 약간 보석함처럼 모아놨는지 저는 아까 그 증언했던 그 필사비아노 네. 배우랑 네. 그 조 했던 배우랑 패트릭 네. 했던 배우 그 세 배우도 진짜 맞아요. 진짜 맞아요. 깜짝 놀랐고요. 맞아요. 아니 어쩜 이렇게 연기를 잘할까. 정말 처음 보는 배우들이었잖아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와 정말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구나 막 이런 생각도 했고. 벤 브래들리 주니어 캐릭터 있잖아요. 네. 더 포스트 다들 보셨어요? 네네. 더 포스트의 그 톰 행크스 그쵸, 네. 그쵸, 그쵸.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니 실제 아들이 아니라 아직 말이 톰 행크스 아들이 아니라 네. 톰 행크스가 그 더 포스트 배경이 아, 71년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펜타곤 그쵸, 네. 그쵸, 페이퍼 그쵸. 그 사건을 실존 했던 인물. 네. 실존 인물이 톰 행크스의 실존 인물 이름이 벤 브래들리인데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요? 네네네. 우와 대박. 실제로. 미쳤다. 헐 그러니까 진짜요? 실제로 그 와. 아들도 이렇게 엄청난 언론인이 돼서 아. 편집장급의 뭐 그런 걸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대사에도 나와요. 어. 그 벤 브래들리잖아. 이렇게 나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벤 브래들리 주니어니까 아버지랑 아들이 둘 다 굉장히 신기하다. 미국 언론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러네요. 한 오. 뭐 얘기 나온 김에 이 존 슬래터리가 연기했던 이 벤 캐릭터들도 또 전 되게 그러니까 플롯적으로 쓰였다고 생각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쵸, 그쵸. 이걸 마치 묻은 게 이 사람인 것처럼 계속 몰아가다가 맞아요. 이제 마지막에 로비였다는 걸 밝혀지는 네네. 방식인데 배우 연기가 진짜 좋았다고 생각해요. 되게 맞아요. 드라이하게 여기서 계속 이제 급이 맞으니까 네네. 입사 동기처럼 네네. 로비랑 이제 대화를 많이 하고 그리고 유독 마이크를 아끼잖아요. 네. 그래서 마이크한테 피자 갖다 주고 야구도 같이 보러 가고 네, 막 이러는데 그 중간 중간에 나오는 그 혼란함. 네. 그러니까 그 아까 하나님 말씀하셨던 내가 이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인 네, 맞아요. 카톨릭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네. 거에 대한 그 어쨌든 이게 부국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책임인 그죠. 거잖아요. 본인 책임해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 뒤를 다 네, 책임져야 되는 네, 사람이다 맞아요. 보니까 거기서 오는 그 부분을 정말 적은 시인데도 되게 잘 표현한 맞아요. 것 같아요. 그 장면 연기도 좋았어요. 13명이라 할 때는 이거 괜찮은 거냐 이러다가 맞아. 뭐 90명이라고 해서 막 욕하면서 10명 말이 달라. 지금 이건 말이 다르다. 하면서 그 장면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적절한 윤활유가 된 느낌이어서 맞아요. 되게 전형적인 그 부국장 캐릭터인데 네. 항상 뭔가 항상 존재하는 캐릭터지만 유난히 좋았고 또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러네요. 또 신기하네요. 음. 사실 저는 이 영화 얘기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리브 슈라이어를 안 해서 그게 좀 아쉽거든요. 네.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존 슬래터리보다 조금 더 분량은 많지만 비슷한 역할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 영화를 이제 좀 차분하게 분석해서 보면 너무 재밌는 게 1막을 이끌어가는 게 로비가 아니라 마틴이 이끌어가요. 그쵸,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이걸 어쨌든 촉발시킨 사람이잖아요. 네, 그 네. 부싯돌을 때린 사람이 이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설명도 어느 정도 하고 또 문제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창작자라고 우리가 이입해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또 뒤엔 빠져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 불만 지피고 빠지는 게 이게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실제로 취재를 안 했는데 취재를 한 것처럼 할 수는 또 없고. 그쵸.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롤을 적당히 정해야 되는데 그 보스의 롤을 되게 잘 정했고 리브 슈라이어가 이 연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되게 무미건조하게 표정을 많이 안 써야 되는 연기인데 너무 그 목소리 톤도 너무 좋았고 네. 그 중간 중간에 감정은 전혀 드러내지 않지만 대사로 이렇게 찌르잖아요 사람을. 맞아요. 중요한 네. 지점을 계속 짚어주는 그 역할. 약간 기존세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웃으면서 맞아요. 자기 할 말 다 하는 네. 그런 캐릭터 연기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되게 짧게 나오시는데
치고 빠지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죠. 정말 적절할 때 들어왔다가 확 빠지고 맞아, 선을 안 넘어요.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러니까 임팩트가 엄청 많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요. 되게 잘 조화되는 느낌. 맞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여러 번 완성되는 영화. 뭐 이거 이 완성도가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좀 당황스러웠던 게 제가 그 아까 새벽에 봤다고 했었던 그저께 이틀 전에 영화를 볼 때 영화를 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약간 그 플라워 킬링문 보는 시간만큼 걸렸거든요. 근데 그게 왜 걸렸냐면 멈추느라? 네, 멈추고 다시 보느냐. 아, 그래서 이 씬은 쭉 보는데 이 씬이 왜 이렇게 좋은 거지? 약간 멈춰 추스르거든. 약간 그렇다라기보단 다시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보고 나서 그러니까 왜 좋은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보고 나서 이 씬 되게 좋은데 왜 좋지? 뭐 그냥 대화하고 들어갔는데 회의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게 제일 첫 번째로 느껴졌던 게 이 영화가 2막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저도 요번에 보면서 알았는데 그 필사비아노가 그 박스 들고 와서 증언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너무 재밌는 게 이 장면의 구도가 필사비아노가 이제 가운데 의자에 앉아 있고 그거를 무릎 위에 올려놨죠. 네. 그 박스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명은 왼쪽에 있고 두 명은 오른쪽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그 카메라 세팅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때만큼은 필사비아노를 주인공처럼 찍어요 영화가. 그러니까 그 배우가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사실 두 번은 두 씬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이제 되게 결정적으로 처음 구체적 증언이 나오는 장면이 그 전까지 계속 의심이고 이랬다가 이제 맞아요. 누군가 말해주는 게 그게 처음 장면인 건데. 그래서 클로즈업도 처음 잡고 이 영화가 팔로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물건을 따라가서 그 사람이 손을 잡고 올리고 이런 거를 한 번도 그렇게 안 비치는 영화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필사비아노가 이거는 약간 그 신성모독 그 모임에서 그렇게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왜 그 우리가 맨날 미국 영화 보면 나오는 그 삥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그 얘기하는 그런 장면처럼 그래서 자기 어렸을 때 사진을 그 가방에서 꺼내서 그걸 들고 자기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를 얘기하잖아요. 그 장면에서 그게 팔로우 되거든요. 그 사진이랑 이런 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먼저 클로즈업을 안 주고 필사비아노한테 주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더 깊은 질문, 이건 증거가 있냐, 확인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만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그 태도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어쨌든 첫 증언이니까 다른 사람들 앞서서 훨씬 더 이제 신경을 써서 찍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다 좋다 보니까 이 영화가 그럼 모든 씬을 다 이렇게 볼 수 있을라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워서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끝도 없을까봐. 끝도 없을까봐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되게 완성도 있다고 느꼈던 이때까지 많은 말을 했지만 그 9.11 테러가 발생하고 맞아요. 그걸 다루는 장면이 맞아요. 그렇네요. 좋았던 게 이게 그 대본의 흐름상 학본의 흐름상 지금 한참 달려야 되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로서는 지금 몰입의 최고조에 달한 이게 이제 곧 이제 되겠구나 약간 이렇게 막 신난다 했는데 갑자기 훅 바닥으로 끌고 내려오는 그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엉뚱하게. 시기적으로 그랬기도 하고 실제 사건이. 근데 그걸 다루는 방식이 이제 처음에 저기 로비인가 벤인가가 그 다른 직원이 뉴스 보고 있는 걸 보고 뭐냐 하니까 근데 그 직원의 연기도 좋았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이 사건을 암시를 하면서 모든 언론이 다 비상체제로 이제 돌입을 하고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일단 뒷전으로 두고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이 보도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걸 인지를 한 건 초반이니까 놀란 건 다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마무리가 내가 얼마나 이 보도를 완성도 있게 해서 언제 터뜨릴 것이냐 이거가 되게 집중이 돼 있던 시기인데 그런 개인적인 어떤 직업적 성취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우리 직업의 윤리로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짚고 넘어가는 게 사실상 당연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묘사를 한 거겠지만 영화에서 너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니까 이 사건이 보도 마지막 즈음에 9.11 테러가 터졌는데 그거를 영화에서 묘사를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사실.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우리 주제는 이게 아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거를 명확하게 그리고 길게 다뤘다는 거. 그 중간에서 뭐 마이크는 이거 시기를 놓친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출장 갈 때가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너무 사실적이기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되게 어쨌든 품이 많이 드는 그쵸. 그 선택이었을 텐데 그쵸. 네 정말 좀 대단하다. 내가 그래도 이거는 하고 넘어가야겠어라는 그런 다짐이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진짜
미국 콘텐츠 다 그렇진 않죠. 다 그렇진 않은데 미국 콘텐츠도 아까 하라님 얘기하셨지만 한국 영화 다 그런 거 아닌 네, 것처럼 맞아요. 미국 콘텐츠는 다 그렇진 않은데 저는 이 부분은 그냥 무조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폭삭 속았수다에도 4.3 얘기가 나왔었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아까랑 똑같거든요. 그 악의가 아니라 역량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무스하게 작품에 넣을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의 네, 어떤 여유가 없다라고 그쵸. 생각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쫓기듯이 의도가 뭔가 어쨌든. 맞아 쫓기듯이 만드는 게 아직도 제작 환경에서 있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 거기도 해서 이해는 되지만 이도 저도 안 된다 뭐 이런 네. 생각이었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그 선택이 존중돼야 되고 실제로 작품도 엄청 잘 됐고 좋은 작품이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비합리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저희 2.4소한 것들에서도 그 마지막 그 책 마지막에 아주 그냥 작가가 그냥 지가 하고 싶은 얘기 쓴 것처럼 주저리. 그게 비합리적인 게 아닌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네. 그게 디폴트여야 되는 건데 맞아요. 우리나라 작품들 중에서 특히 드라마 케이스도 많고 영화도 만만치 않죠. 네. 그러니까 그 해당 시기를 다루는데 네. 그 시기가 다뤄야 될 어떤 아주 명확한 사건 같은 거를 그냥 없는 배제하고. 사건처럼 투고 지나가는 게 그러니까. 과연 맞느냐 그런 생각은 저는 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아주 똑같이 생각했어요. 맞아요. 이걸 넣었구나. 그러니까 그냥 맞아요. 그 전에 영화를 끝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거기서 이제 9.11 테러에 대해서 그 사건에서 언론사가 어떤 체계로 이루어졌으면 이런 거 다 네. 생략하고 네. 마지막에 보도됐다. 맞아요. 그리고 넘어간 다음에 그러니까 대사 한 줄로 그러니까요, 처리해도 그러니까요. 그만이에요. 맞아요. 뭐 3개월 후 네. 이거 얼마나 자주 써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왜 6주 후가 맞아요. 6주가 지났는데도 왜 아직도 뭐 이렇게 루즈하게 하냐 그 맞아요. 피해자를 만나는 장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청받죠. 계속. 네. 네. 그러니까 그 장면부터 시작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 장면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데 굳이 중간에 그 잡다한 모든 과정을 다 그쵸.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3,500분인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한테 엄청 큰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그쵸. 그 뒤에의 후 반응이 어땠든지 간에 네. 그러니까 이 비극을 다루는 이 시기 2001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다루는 거 너무 당연하다고 맞아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란 것 같아요. 보면서 아니 이거를 이렇게까지 맞아요. 씬을 막 6개 7개씩 넣어가면서 맞아요. 하는 게 참 되게 뻔하지 않은 신들이에요. 그리고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다루는 태도도 진짜 좋았어요. 맞아요. 함부로 하지 아, 않고. 맞아. 함부로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존중도 있으면서 이 사건에 대한 존중도 놓치지 그러니까요.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 사건이 뭔가 무마됐다 이런 맞아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냥 중간에 이 사건이 꼈어. 그리고 이 언론사의 반응이 이랬고 이렇기 때문에 일이 진행이 조금 이렇게 되었어. 이 얘기를 그냥 넣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시선이 다 들어갔다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사건이 겹치게 됨으로 인해서 피해자 제보를 했던 사람이 느낄 그런 그쵸. 초조함, 또 같은 일이 반복되는구나 그쵸. 하는 그런 네. 좌절감 같은 것들이 그렇네요. 너무 그것도. 섬세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하잖아요, 보통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것까지 좀 묘사를 했다는 게 저는 신기했어요. 그쵸. 그래서 그래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랬겠구나. 그쵸. 그러니까 그 어떤 다른 그런 테러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어떤 애도의 마음과는 별개로 그쵸. 자기가 용기를 내는데 이게 일이 계속 진행이 안 되면 초조하겠죠. 그쵸.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갖다 끌어다 쓴 것 같기도 네. 하거든요.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언론이 우리도 제일 많이 비판받는 게 이제 탐사 보도가 없고 네. 이제 계속 데일리의 그 소식만을 전한다라는 네. 비판을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굉장히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실질적인 부분, 업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는 네, 걸 이 영화가 맞아요. 되게 잘 짚어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언론인들도 보면서 기분 안 나빴을 것 같은.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아니 지금 이게 터졌는데 어떻게 다 그냥 올스톱이지. 취재 기사가 기자 부족하니까 마이크도 비행기태로 보내고. 어떤 테러범들이 비행기 배웠던 비행장이 이 근처래. 뭐 어떻게 맞아요. 가야지. 그래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뭐 그러니까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런 부분도 되게 정확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탐사 보도가 왜 처음에 로비랑 마틴이 처음 만났을 때 네, 네. 그 밤비노의 저주 읽었을 네, 때 네. 그때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두어 달 정도 두어 달이요? 그러니까요. 가끔 뭐 1년도 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이걸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는 와중에도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하루하루 뉴스잖아요. 뉴스.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너무 중요한. 그래서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네. 우리가 스포트라이트 팀이 해야 될 일은 마저 다 했다라는 서사로서 끌고 간 거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너무 적절한 삽입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참 그게
저도 지금 그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시니까 딱 그렇네요, 생각이 저도. 드네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네. 짤 같은 것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 되게 쉬워 보이면 그 네. 사람이 일을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약간 맞아요. 이게 되게 정확하게 맞아요, 맞네. 맞아요. 지금 생각도 들으면서 안 하게 생각났어요. 된다. 그렇죠. 스무스하게. 그냥 이건 되게 저희 키워드하고도 안 맞고 그냥 하는 얘기인데 9.11 얘기 나온 김에 진짜 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 언론이 작동하고 있는 이 착착착착. 시스템이.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막 그렇게 그런 거친 표현 쓰는 사람들처럼 우리나라에 뭐 탐사보도가 없다라든지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거든요. 되게 언론이 노력하고 뭐.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 네. 뭐 그냥 대표적으로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기사가 아마 제가 얘기하시면 아실 텐데 그 KBS의 그 시사기획 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네. 그 폐지 주부시는 그 아. 리어카에다가 GPS를 단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루에 13km로 이동을 하시고 그 사람들이 탄소를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오. 보여줘서 그게 되게 네. 상도 많이 받고 그랬었거든요. 네. 뭐 그런 보도들이 있죠. 있는데 확실히 우리가 막 그 직면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네.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거 진짜 언론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솔직히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유튜버들도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슈카도 하잖아요. 그런 네. 거는. 근데 진짜 언론인이 언론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장한테 그냥 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죠. 야 카톨릭한테 고소한다고 그러니까 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겠어 그냥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이 뭐라고 해야 돼? 이 미국인들의 어떤 믿음이 보여서 좀 질투나기도 했어요. 이 자기들이 언론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유대계 언론 자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미국에. 근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밤쉘 같은 영화에서 비판하기도 하지만 네. 아 그래도 우리는 언론이 멀쩡해. 약간 이런 게 좀 기본적으로 자부심이 있다라는 네. 느낌이 들어서 네. 좀 짜증나기도 했어요. 개부럽네. 실제 사건이잖아요. 이게 지어낸 게 아니잖아요. 맞아. 퓨리처도 받았고 네, 아. 그래서 그렇네요. 막 그런 영화 외적인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하워드 쇼 음악도 좋았어요. 아 미쳤 진짜 이거 미친 것 OST를 같아. 들으면 갑자기 그 느낌이 확 다가오는 진실을 맞아요. 파헤쳐야 될 것 네. 같죠. 맞아요. 일을 열심히 종이를 해야 막 할 것 같아. 뒤적거려야 될 것 같고. 아니 하워드 쇼가 사실 반제장으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아, 근데 진짜 테마곡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쓰는 것 같아요. 아니 여기서 이제 메인 테마곡이 있잖아요. 네. 그 계속 근데 그게 맞아요. 차차 악기가 쌓이거든요. 네. 뒤로 갈수록. 이게 참 뻔한 건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맞아요, 없어. 약간 히사시조 음악처럼 이거는 좋을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느낌. 자 인상적인 장면 대사를 하나씩 꼽아 볼까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네. 몇 블록 건너에 바로 그 가해를 했던 네. 그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막 뛰어가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 뭐 동그라미 치다 말고. 음. 저는 그 장면 처음 봤을 때 정말 아, 진짜. 너무 충격을 그거 받아가지고. 촬영도 진짜 잘 됐어.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럼 막 냉장고에 막 허겁지 뭐 맞아. 얘들아 종이- 그 네, 단지는 가지 마라. 그쪽에는 가지 마라. 이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다음부터 이 날을 계기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보도를 준비할까라는 게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생각을 하게 돼서 네. 네, 그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른 장면들도 다시 여러 번 봤을 때마다 새롭게 보이는 장면들이 있지만 이 장면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 사실 맷이 제일 분량이 적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집중시키려고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뺐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아무래도 마지막 장면인 것 같아요. 음. 네, 마지막에 그 딱 들어와가지고 생각보다 조용하네요. 이러면서 들어와가지고 근데 저쪽 2명 보냈어요. 이러면서 약간 세하다 이러는 게 들어갔는데 정말 그 빗발치는 전화를 이제 다들 각자 자리에서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그쵸. 그게 본인 자리에서 그렇게 전화를 받고 있다는 것도 참 좋았고 맞아요. 그러면서 딱 전화 받으면서 스포트라이트입니다 하고 이렇게 영화 끝나는데 네, 정말 감정적인 요동이 있었어요. 진짜. 그때 맞아요. 정말로 끝날 그때 딱 받으면서 암전 딱 이렇게 되는데 와 소리가 진짜 절로 나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정말 그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런 그쵸, 사건을 그쵸. 계기로 해서 피해자들이 이렇게 자기 용기를 내고 자기들의 소리를 내기로 결심을 했구나. 그게 네네. 이렇게 많구나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정말 씁쓸할 수도 있잖아요. 그 맞아요, 피해자가 맞아요. 정말 이렇게 많구나 네. 하는 게 그 양가적인 감정을 정말 그 건조한 그 업무의 환경으로 비춰지면서 그렇게 딱 끝나면서 관객들에게 그만큼의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게 그쵸. 정말 대단한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스포트라이트라는
단어로 인식이 되지만 네.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어떤 탐사 취재팀, 그쵸. 집중 팀 이름인 취재팀 거죠. 그냥 팀 이름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네. 경영 지원팀이 영화 그쵸. 제목인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전화 받아서 경영 지원팀입니다 하고 끝난 거잖아요. 그니까요. 영화가. 그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단어의 의미를 바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론 강의 막 언론학 원공 네. 원론 강의 뭐 이런 철학 원론 강의 이런 데서 그 단어를 파괴하잖아요. 네. 그 한자가 무슨 자로 이루어졌고 네, 이런 네. 것처럼 이게 아마 미국 사람들한테는 그 스포트라이트라는 그 단어가 우리가 비춰야 될 곳을 집중적으로 비춘다라는 의미를 이 영화 처음과 끝을 다르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보게 그렇죠. 그 원래 단어가 뭐였는지 생각하게 되는. 네. 그래서 그 전화를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고 네. 그 뒤로 도대체 몇 명의 피해자가 더 나타나는가를 봤는데 미국에서만 17,000명인가 네, 거의 6%니까. 거의 2만 명이 육박했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진짜 파급력이 그만큼 컸던 게 사람들이 워낙 충격을 많이 받았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아일랜드에서도 일이 터졌고 네. 신자가 그때부터 대폭 줄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 천주교 신자가. 네. 그러면서 나중에는 국민투표로 네. 동성 결혼 합법화하는 거랑 네네. 낙태 관련한 그거를 이제 범죄화하는 게 안 된다. 약간 그런 거를 국민투표를 진행했는데 네네. 그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찬성. 영향을 준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일랜드에서 그게 됐다는 건 약간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그쵸. 어쨌든 카톨릭 베이스 국가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됐다는 거는 그만큼 피해자가 많았구나라는 그쵸. 생각이 들어서 그거 때문에 느껴진 게 많았던 네. 거죠. 그래서 그 숫자를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영화 마지막 장면을 봤을 때 그런 전율과 어떤 희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어쨌든 네네네네. 그 캐릭터들의 그 고생을 쭉 봤으니까. 근데 이제 실제 사건의 숫자를 보니까 또 갑자기 기분이 이렇게 그쵸. 달아나는 그런 맞아요. 그걸 의도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마지막에 그 나라 교구들 맞아요, 다 맞아요. 나오는 거 보면은 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조랑 패트릭의 증언을 듣는 장면이 네. 제일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왜 이렇게 교차 편집을 많이 썼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네.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아마 최규석 작가 백도 씨라는 그 민주운동 관련된 만화에서 나왔던 대사로 유명하긴 한데 그 한 사람의 10걸음이 아니라 10사람의 한 걸음이라는 그 표어가 되게 정확하게 영화적으로 표현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 보면은 계속 한 사람한테 2, 3분 이상씩 주지 않거든요. 네. 계속 전환시킨단 말이죠. 그 팀원 5명의 그 모습들을 심지어 이제 그 편집부장이나 그런 그 마틴까지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 과정까지도 그 진실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거를 되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게 쭉 이어주는 게 훨씬 더 감정적 울림을 주기 편하거든요. 네, 심지어 그렇죠. 조는 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을 안 하고 그 두 사람을 교차 편집을 한 건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서 참 여러모로 칭찬할 수밖에 없는 영화다. 그 생각을 그 장면 보면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저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이 영화를 어떤 분들께 처방하고 싶나요? 오늘의 처방 대상 시간입니다. 어떻게 처방을 갖고 오셨죠? 저는 그냥 네. 있는 그대로 네. 오늘 한 얘기를 정리한 것 같은데 네. 거대한 성범죄 문제를 책임질 의무와 네. 능력이 있었던 집단의 과오를 파헤치는 사람들의 직업의식이 궁금한 분들께라고 해봤어요. 그러니까 네. 이 이상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엄청 큰 집단의 잘못을 이 소수의 4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물론 다른 네네. 인물들도 많지만 어쨌든 4명으로 이루어진 이 팀이 네. 파헤친다라는 거는 그 자체로 사실 쉽지 않은데 이게 실제 이야기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 모든 세세한 과정에서 이때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모든 직업 윤리 같은 것들이 너무 잘 보이는 영화인데 네. 그걸 켜켜이 참 잘 쌓은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정확히 이런 거를 기대하고 보면 충족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네. 저는 휘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께라고 처방을 했는데요. 네. 이건 약간 이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 저널리스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좀 응원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에서 한 처방 대상이긴 했는데요. 뭔가 세상을 바꾼다는 그런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네네. 어쩌면 그냥 자기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해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러네요.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런 어떤 작은 희망 이런 것들을 받고 전 느낄 수 있었고 그런 분들을 좀 응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좀 이상한 비유긴 한데 사람 오랜만에 보면 늙은 거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변화하고 있는 건 예민하게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언제 느꼈냐면 이번에 무한 항공기 참사 때 네. 그 아마 기사 보셨을 텐데 가족들이 인사하셨거든요. 네. 공무원들한테. 그러니까 그게 전 바뀌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회적 참사를 굉장히 많이 겪었고 네. 그때마다 그 둘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피해자의 그쵸. 피해자 유가족의 대체로. 관계와 공무원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거를 그 공무원 사회가 굉장히 보수적인데도 그쵸. 그걸 보고 느끼고 바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지 못했지만 맞아요. 지금 메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는 그걸 느끼고 개선해야 되겠다고 느꼈고 네. 조금 불편하고 자기가 손해지만 무언가를 했고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쌓이면서 바뀌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영화가 되게 잘 짚어낸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교차 편집이나 캐릭터를 표현함에 있어서도 그런 미첼 같은 걸 이상한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네.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보는 부분이 있어서 응원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쉽지 않네요 오늘도. 네. 다 좋은데 다들 힘을 많이 주셨네. 그죠 힘을 많이 영화만큼 힘을 많이 주셔가지고 힘을 많이 주셨네. 저는 이 영화랑 비슷하게 네. 하라님의 아, 처방대상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이거를 되는 것 같은데요. 좀 기네요. 네. 아. 자 거대한 성범죄 문제를 책임질 의무와 능력이 있었던 집단의 과오를 파헤치는 사람들의 직업의식이 궁금한 분들께로 네. 정해보겠습니다. 뭐 저기 같이 먹으면 좋을 약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사실 언론 다루는 작품들이 맞아요. 많긴 해서 뭐 네. 말씀해 쭉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그러니까 언론을 다루고 언론 영화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녀가 말했다. 그 타임스의 하비 와인스타인 네. 사건을 그 영화가 굉장히 그거 비슷하고 못 봤어요, 저 아직. 네 비슷해요. 아, 진짜? 흐름이 비슷할 보고 수밖에 없는 싶어요.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 사건 관련해서 두교왕이라는 영화에서도 네. 언급을 언급이 하죠. 됐고요. 네네네. 뭐 콘클라베도 보시고 그렇네요. 이처럼 사소한 것들도 예, 보시고 예. 아유 볼 게 많네. 네. 보고 저희 방송도 네. 좀 들으시고. 그리고 프라이멀 피어라는 영화가 아, 있는데 그 알아요. 영화가 네. 네, 이런 비슷한 사건을 소재로 해요. 그래서 뭐 근데 이 영화가 먼저였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이 그렇죠. 보도 그러면 뭐 예언 같은 건가? 그러니까 근데 그 약간 일부 그쵸. 네, 네. 전체적인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뭐 어쨌든 그 전부터 이런 이미지는 뭔가 종교적 그랬을 수 있죠. 집단의 뭐 이런 그쵸, 그쵸. 부정에 대해서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긴 했으니까 네 굉장히 유사한 소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넷플릭스 다큐 중에 천사들의 증언이라는 아 네네. 네. 다큐 있는데 네. 그것도 꼭 수녀 네. 그것도 꼭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많죠? 볼 게 많네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그냥 각을 잡고 본인이 아니 저는 뽑히든 안 뽑히든 얘기하려고 네, 지금 갖고 맞아요. 왔던 것 같은데 안 뽑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거대한 성범죄 문제를 책임질 의무와 능력이 있었던 집단의 과오를 파헤치는 사람들의 직업의식이 궁금한 분들께 처방해드리는 영화 스포트라이트를 다뤄보았는데요. 뜨겁게 차가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변화를 발견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네마약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